집주인 대신 친척과 계약을 진행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친척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금을 받자마자 잠적해버린 겁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집주인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돈을 돌려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요. 그동안 의뢰인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은 기존에 부동산 계약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차 계약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처럼 계약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이 처음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보증금이 날아가고 소송에 휘말려서 수년간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필요한 사항 몇 개만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이런 위험은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생활 꿀팁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과 집주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인, 즉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혀 있는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 인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에서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주인 대신 친척과 계약을 진행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친척이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보증금을 받자마자 잠적해버린 겁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집주인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돈을 돌려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요. 그동안 의뢰인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에 소유자 본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나왔다면 최소한 적법한 위임장과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계약 체결 권한과 대금 수령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요. 인감 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처음 알아보실 때 계약서 작성 직전에 그리고 잔금 지급 직전에 이렇게 최소 3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거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을 하기 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뒤에 계약한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증금 보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 해당 물건의 매매 시세입니다. 매매 시세에 비해서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라는 것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의 합산액이 매매 시세보다 크다면 그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될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매매 시세가 10억 원이고 전세금이 5억 원인데 등기부 등본에 이미 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런 전세 계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2가지를 해놓아야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관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통 허그라고 많이 부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허그에서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크게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택 임차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되었는데요. 혹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처럼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특히 이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3번째는 목적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할 집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혹시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벽지, 장판, 창문, 싱크대, 보일러, 에어컨 등에 있는 하자 여부를 미리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대로 임차하기로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두셔야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는 관리비, 공과금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용하면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있는데요. 바로 관리비와 공과금입니다.
관리비는 월세 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돈인데요.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높은 금액의 관리비 청구를 받고 놀랄 수 있으니까요. 계약을 할 때 미리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과금도 누가 부담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계약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요. 간혹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계약기간으로 24개월과 같이 애매하게 적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정확한 종료일을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요. 종료일이 몇 월 며칠인지를 분명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두셔야 하는데요. 간혹 계약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해야 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중도해지 가능 사유와 통보기한 등을 계약서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전출을 원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한다와 같은 문장을 특약사항에 넣어두면 나중에 계약 해지를 할 때 분쟁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임대차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등기부등본상 집주인과 계약한 집주인이 동일한지, 두 번째,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세 번째, 목적물 상태는 문제 없는지, 네 번째, 관리비, 공과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 계약기간과 중도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5가지를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것들만 지켜도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계약 과정에서 헷갈린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사례로 영상 제작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나연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월세 추천하죠. 왜냐하면 사회초년생들이 아파트 같은 비싼 거를 집을 살진 않거든요. 대부분 다 빌라일 텐데 빌라는 정확한 매매 시세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랑 전세금이 동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은 사실은 월세가 그나마 보증금이 좀 떼이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전세를 꼭 들어가셔야 된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걸 꼭 가입하시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반전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빌라 반전세는 사실 좀 많이 위험하죠. 반전세라고 해도 보증금이 좀 크니까 차라리 그런 위험을 최대한 줄이시려면은 그냥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월세를 좀 더 내는 방법, 그게 그래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전세가 됐든 반전세가 됐든 보증금을 내가 집주인한테 준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제일 많이 봐야 되고, 안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증보험 없이 그냥 전세로 간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고요.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면 이제 그 위험을 보험사, 국가에다가 또 이거를 이전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빌라는 웬만하면 전세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